가져오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녹아났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을 해냈는지 아십니까? 인구 2억, 면적 세계 5위, 지하자원 매장량이 전 세계 2위인 남미의 거인 브라질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통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룰라 대통령과는 벌써 5번째 만남입니다. 현대차와 삼성 같은 우리 대기업들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큰 실익을 챙겼는지 전문가는 대기업들이 녹아났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외교 성과를 여러분은 뉴스 첫머리에서 크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정리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룰라 대통령하고 뭐 정말로 이렇게 좀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기도 하고 룰라 대통령이 특별하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브라질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교포들에게 인사를 좀 해달라. 브라질 발전에 너무나도 기여를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아주 특별하게 부탁을 했다고 하던데요. 떠오르는 것이 축구 아닙니까? 네. 뭐 펠레, 뭐 요즘 축구도 좀 취약해졌지만, 근데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국제 정치에서 위상은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 우리가 미들 파워라 그래서 중견 국가라고 그러죠. 거기에 리더입니다. 브라질이. 그리고 대표님 아시겠지만은 인구도 뭐 2억이 넘고 면적도 세계에서 5위고 경제 규모로 보면은 한 세계 11위 뭐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근데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만은 룰라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성장 배경, 어릴 때 그 성장 환경이 비슷해서 너무나 그 서로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 정상 그 사진들을 보게 되니까 그 룰라 대통령의 그 왼손에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절단돼 있더라고요. 예. 그 뭐 선방공 이런 것들을 하다가 다친 건데 우리 대통령님도 왼팔에 산업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룰라 대통령이 학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보다가 더 열악한 어린 시절이었을 수도 있죠. 정규교육을 초등학교 한 4년 정도밖에 못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금속노조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된 거고 그런 배경 때문에 이번에 5번째 만남이라고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특수한 아주 특별한 그 뭡니까 그 개인적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정상의 이 각별한 친분이 단순한 사진 한 장으로 끝나는 걸까요? 이 관계가 우리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확인해 보시죠. 근데 대통령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5년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특정한 국가의 정상과 가까워지면 이게 이제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관계를 이제 유지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단기적이다 아니면 장기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인의 친분이 실제로 국가 간의 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이런 질문.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그 지도자들의 그 어떤 재임 기간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고 그것의 효과도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 기간이 지나면 관계라는 것이 작동을 못하니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이것이 그렇게 그 친분 관계가 아주 돈독한 그런 지도자들끼리 그냥 만나서 그냥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문건으로 남겨서 제도화 시켜 놓으면은 그러면 그것이 양국 관계 발전에 초석이 되는 거죠. 지금 한국하고 브라질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지 않습니까? 지난 2월에 룰라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고 그리고 2026년을 한 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원년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요번에도 보게 되면 그 교역 뭐 위원회도 경제통상위원회도 만들고 또 뭐 방위사업에 관련된 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MOU도 체결하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아주 불가역적인 건 없지만 그 가역하기 어려운 되돌리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뭐 조약이라든가 문서로 남겨놓으면 그것이 그 친분 관계에 있던 지도자들이 이제 현직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양국 관계에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브라질에서 그 우리 지하자원 매장량이 전 세계 2위 국가이다. 히토류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도 좋았지만 한국 기업들이 그게 동행을 하잖아요. 그럼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이런 거는
뭐 반도체도 파는 거지만 휴대폰도 팔아야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정말로 중요한 뭐 그 국가를 시장으로만 삼을 수 있으면 근데 기업인들이 엄청나게 저는 혜택을 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겠습니까? 기업 활동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딱 같이 가서 정의선 회장이 현대자동차 관련된 민원 웬만하면 해결 안 해주겠습니까? 이 국가 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결국 한국 기업이 얼마나 브라질에서 맹렬하게 활동하느냐 이제 이런 것이라고 보면 돈 엄청나게 버는데 그 국가에 세금 좀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국내 대기업이죠. 근데 거기는 다 번 돈 한 고로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현대는 그 현지법인에서 뭘 가져오느냐 아마 핵심 기술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녹아났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리를 챙기는 외교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쉬지 않고 이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정치 전문가는 이 외교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총평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만큼 지금 국정운영 또는 정치인으로서 업무 수행 또는 전문 분야의 전문가로서 업무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굉장히 뛰어난 지금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정상 외교에 어떻게 보면은 그 너무나 그 좋은 성과들을 도출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면 한 7, 80%는 비슷한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정상 외교에서 보게 되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력이 뛰어났죠. 왜냐하면 곁에서도 보고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님은 국제적으로 그 어떤 인권 지도자, 민주 지도자로서의 그 어떤 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외교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외교 자산이 돼서 다른 나라하고 외교하는데 굉장히 다른 나라 상대방이 뭐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DJ에 대해서는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무슨 얘기든 들으려고 했고 들어주려고 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상 대통령들 보게 되면 DJ 대통령의 외교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볼 수 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버금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 대통령만한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 외교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국내적으로 이 지지 기반이 취약해지면은 외국에 나가서 대통령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외교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대통령의 재임 중에 지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구 2억의 대국 브라질과 5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남미 시장을 통째로 열어젖혔습니다. 지하자원 매장량 세계 2위의 자원 부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조약과 문서로 못 박았고 현대차와 삼성 같은 우리 기업들이 그 뒤를 따라 실익을 챙겼습니다. 전문가조차 대기업들이 녹아났다. 이재명 대통령만한 외교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재벌 총수 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5천만 국민 모두의 일자리와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외교 성과가 있는데도 정작 뉴스 첫머리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침묵하는 언론 대신 깨어있는 민주시민 여러분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민주수첩은 내일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민주시민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